장 리셋 프로그램에 앞서 장이 나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찬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매일 변을 충분하게 보지 못한다. 설사나 변비가 잦다. 방귀 냄새가 독하다. 감기에 잘 걸린다. 어깨가 잘 뭉친다. 등이 두꺼워진다. 성인인데도 여드름이 나고 뾰루지가 잘 올라온다. 얼굴색이 칙칙하다.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아토피가 있다. 쉽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하다. 몸이 잘 붓는 편이다. 목이 잘 아프고 쉰 목소리가 난다. 이 중 해당하는 항목이 5개 이상이면 장이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장 리셋 3주 프로그램으로 삶이 변합니다. 장 리셋 프로그램의 핵심은 장에 해가 되는 유해균과 독소를 비우고 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과 영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채움보다 비움이 먼저입니다. 과식과 폭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필요한 열량 한도 내에서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꼭 피해야 할 대표적인 음식은 술, 유제품, 붉은 고기입니다. 특히 술은 간에서 처리할 때 엄청난 양의 비타민을 소비합니다. 붉은 고기도 한국인들에게 만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단백질은 유제품처럼 항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선이나 닭고기와 같은 흰살 육류는 괜찮습니다. 튀기거나 기름에 구우면 단백질이 변성돼 독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 리셋 프로그램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단계고 2단계는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없애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장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하루 이틀 정도는 물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단식하거나 가벼운 유동식으로 최소한의 식사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1, 2일 정도는 장을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지켜야 할 수칙은 장이 충분히 쉬면서 면역력을 회복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장이 밤에 음식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데는 8시간이 필요합니다. 면역의 장기인 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려면 8시간 외에 4시간을 더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저녁 식사 이후 아침 식사를 하기 전까지 적어도 12시간은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3일째부터는 최소한 하루 한 끼만 유동식, 물,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를 하면 됩니다. 그래야 장 리셋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망가집니다. 보통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3주는 최소한의 시간일 뿐임을 인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 3일을 넘기면 3주는 거뜬합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장 리셋 프로그램을 진행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속이 편안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독소가 배출되면서 피부에 윤기가 돕니다. 비록 식사량은 줄었지만 생기는 더 넘칩니다. 프로그램을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고 부족했던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훨씬 좋아집니다. 기본은 3주이고 하지만 3개월은 해야 완전히 바뀝니다.
우선 3주만을 충실히 장 리셋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장이 달라집니다. 소화불량, 복부 팽만, 설사 변비, 알레르기, 아토피, 각종 질병, 자가 면역 질환 등 장이 좋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컨디션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을 병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행동을 완전히 몸에 배게 하려면 적어도 3주가 필요합니다. 3주만이라도 장 건강이 확연히 달라지지만 장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려면 3개월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 죽기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동안은 장 리셋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기존의 약하고 병든 세포가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병 없이 장만 나쁜 반건강 상태였다면 3주로 프로그램을 끝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이 나쁜 것이 원인이 되어 자가 면역 질환이나 통증 및 염증 질환 등을 앓고 있다면 3개월을 지속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물과 식이섬유로 장 청소하기.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십니다. 물은 각종 신진대사와 해독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다양한 종류의 독소가 유입됩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는 청정 지역에 살면서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먹거리만 먹어도 독소를 완전히 원천 봉쇄하기란 어렵습니다. 하물며 요즘처럼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독소를 해독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과 무기질입니다. 이를 운반하려면 물이 필요하고 또한 독소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도 물이 절대적으로 큰 역할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온 물은 식도, 위, 장, 간, 심장, 혈액, 세포, 혈액, 신장 순으로 돌며 물을 공급합니다. 식도, 위, 장은 늘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점막이 촉촉해야 음식물이 잘 넘어가고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소화액도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순환이 잘 안 돼 결과적으로 영양소와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또한 물은 온몸을 돌며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렇다면 2리터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의 몸 안에 있는 물을 아껴 쓰면서 버팁니다.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할 더럽혀진 물을 걸러 재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근육 안에 있는 물까지 빼서 씁니다. 결국 피부는 푸석해지고 각종 신진대사가 잘 안 되고 소화불량, 변비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 대신 커피를 물처럼 자주 마시는데 그럴수록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은 부족해집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차를 마시면 그 양의 배만큼이나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물은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입니다. 하루 2리터 물 마시기와 매일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는 부드러운 식이섬유로 사과, 딸기, 바나나, 키위 등의 과일과 다시마 긴 곤약의 해조류에 아주 많습니다. 버섯류와 토란, 당근과 같은 채소에 풍부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흔히 섬유질이라 부르는 식이섬유입니다. 물에 녹지 않은데 통곡물, 견과류, 고구마, 감자, 시금치, 브로콜리, 호박, 옥수수 등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위장과 소장을 지나면서 수분을 흡수해 대변의 부피를 키웁니다. 여기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하면 젤처럼 부드러운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변이 부드러워지고 쉽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므로 유익균이 잘 증식할 수 있도록 수용성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장 건강을 회복하려면 과식이나 폭식은 좋지 않습니다. 독소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이상 유동식으로, 여기서 유동식은 해독 주스를 말합니다. 해독 주스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당근, 사과 등 해독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입니다. 채소는 특별히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양배추와 브로콜리처럼 글루타민이 풍부한 채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살아있는 유산균, 장에 좋은 유익균의 대표 주자는 단연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김치, 청국장,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치커리 뿌리 프로바이오텍스 성분은 잎과 줄기가 아닌 뿌리에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돼지 감자, 양파, 우엉, 아스파라거스 등에 들어있는 이뉼린은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장을 유지하려면 급하게 먹는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최대한 많이 씹어야 합니다. 씹고 또 씹어 거의 유동식으로 되었을 때 넘기면 위와 장이 해야 할 일이 절반 이하로 줍니다. 장 리셋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최소 하루 한 끼를 유동식을 했을 때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절대 과식하지 않습니다. 전체 하루에 한 끼는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장이 짊어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새끼 규칙적으로 적당량을 먹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잘 풀기 위해서는 우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장 건강도 지킬 수 있겠지요.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가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